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정밀 유도무기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이번 전쟁 기간 동안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던 S-300 방공 시스템 그리고 S-400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술기들 폭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등 미사일 강국이라던 러시아의 위상이 말이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때 러시아가 자신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겼던 이란 때문에 러시아가 자존심을 팍팍 구길 만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의 F-35I 스텔스 전투기를 무려 200km에서 300km 밖에서 탐지하고 90km 이내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이 크게 부족해지는 지금 시기를 노려 이란판 S-400 방공 시스템이라 선전되고 있는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을 내놓았는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해외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얼마 전에도 파테 110 탄도미사일과 졸파가르 탄도미사일을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과거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했던 위협적인 미사일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에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을 경우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사일들을 개발한 이란이 이번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마저 요격할 수 있다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내놓았고 러시아가 자존심을 접고 이를 도입해 우크라이나 공군 전술기들을 공격할 수 있을 텐데 괜찮을지 우려됩니다. 한편 이란제 탄도미사일과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말처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에도 러시아는 자존심을 구길 대로 구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왜일까요? 러시아에게 수출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란제 바바르 373은 정말로 F-35급의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란 현지 시각 11월 7일 이란의 관영 매체인 타제님 통신의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들이 자국산 방공 시스템 바바르 373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의 신형 레이더 및 샤이드 4B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란판 S-400이라 불리는 이 방공 시스템들을 조합할 경우 미 해 공군은 물론 이스라엘 공군이 사용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조차 무려 300km 밖에서 탐지 가능하고 90km 이내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란만의 독자 기술로 완성해낸 바바르 373의 신형 탐지 레이더는 무려 450km 거리, 고도 32km 내에서 동시에 100개나 되는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위험한 목표물 60개를 동시에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중 6개의 목표물에 대해 동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강급 지대공 요격 능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판 내부 M이라 불릴 만한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를 운용하고 최근 새롭게 개발된 샤이드 4B 지대공 미사를 조합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해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카운터 스텔스 전략처럼 VHF 밴드 및 UHF 밴드, L밴드 전파로 적 스텔스 전투기의 대략적인 방향과 위치를 알아낸 다음 그 공역에 갱신률이 높아 적 목표물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능력은 여태껏 검증된 적이 없고 개인적인 추정을 보태보자면 앞으로도 검증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판 내부 M이라 불리는 바바르 373의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가 지상에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바바르 373의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 또한 거대한 VHF 밴드 레이더가 적 스텔스기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지상에 배치해봐야 약 40km 지평선 너머에는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한 저고도의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바르 373의 자체 레이더가 아닌 강력한 성능의 방공 레이더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목표물을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사각지대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력한 성능의 방공 레이더들은 그나마 탐지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산지에 배치되기 마련인데요. 방공 레이더가 약 1km 산악지대에 배치되었다고 가정해 볼 경우에도 약 113km를 넘어서는 거리에서는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해 적어도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겨납니다. 학교에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법칙으로 쉽게 이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즉 F-35 스텔스 전투기가 저고도로 침투할 경우 바바르 373의 방공 레이더가 1km 이상 높은 곳에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어도 113km 이내로 F-35가 들어와야 탐지 가능하다는 말이 되기에 이란의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큽니다. 물론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은 주로 높은 고고도에서 항공폭탄을 투하기 마련이지만 항상 그렇게 운용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저고도에서는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를 사용하는 적 보병을 조심해야 하지만 압도적인 정찰 감시 전력을 갖춘 서방 측의 F-35 스텔스 전투기는 충분히 이런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공역으로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러시아군과는 상황이 크게 다른 편인데요. 결국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으려면 10km 이상의 상공에 조기경보 통제기에 VHF 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약 358km 거리 이내에서 조공 비행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술력으로는 조기경보 통제기에 거대한 VHF 밴드 레이더를 배치할 방법이 없으며 UHF 밴드 레이더를 사용하는 서방 측의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경보 통제기만이 제한적으로 남아 적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란판 네보M이라 불리는 이란의 바바르 373 탐지 레이더는 러시아의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인 네보M을 복제해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네보M 레이더와 S-400 방공 시스템 조합으로 우크라이나 공군 전술기들의 항목 폭격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실패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상군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GMLRS 로켓으로 목표 지역을 공격해 러시아가 네보M 레이더를 켤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로 러시아 레이더의 전파를 역추적해 파괴한 바 있습니다. 원본이 러시아의 네보M이었다면 이를 복제해 만들어진 이란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의 이란판 네보M 레이더 또한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에 지원된다 해도 이제는 프랑스로부터 스칼프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마저 지원받게 된 우크라이나 공군에 대적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바바르 373이 실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는 것을 검증한 적은 없지만, 반대로 스칼프 스텔스 순항 미사일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군 S-400 방공 시스템들의 요격을 모두 회피하고 정밀 타격으로 적 목표물을 파괴한 바 있었는데요. 이들이 네보M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해 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실제 200에서 300km 거리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게다가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에서 요격용으로 사용하는 샤이드 4B 지대공 미사일은 액티브 레이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최강의 전자전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충분히 이를 제밍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바바르 373이 실제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시키거나 우크라이나 국내 전술기들을 격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러시아는 민망함을 감출 수 없겠는데요. 바바르 373은 사실상 이란이 러시아 S-300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불법 카피 형태로 개발해낸 고고도 방공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는 원래 노후된 러시아제 S-200 방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S-300 PMU-2 도입을 적극적으로 타잔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007년 5개 포대의 S-300 방공 시스템을 9억 달러에 도입하는 계약이 성사되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후 기술 유출 문제와 정치적 문제 등을 우려해 2010년부터 이 S-300의 인도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제 S-300의 기술을 도입해 자국산 HQ-9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낸 바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욱이 이란은 미국제 무기들을 운용하면서 이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도 이러한 면모는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란에서 제공받은 대량의 샤이드 136 드론 등에 대한 대가로 자신들이 노획한 서방제 무기들을 이란에 제공했고, 이란에서는 또 이 무기들을 연구해 불법으로 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S-300의 인도를 지연시키자 이는 러시아와 이란 간의 외교 분쟁까지 발생시켰고, 결국 이란에서는 기존 탈라스 시스템의 기술을 기초로 한 이란판 S-300을 개발해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물건이 바로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러시아로서는 이란의 바바르 373 때문에 여러모로 자존심을 구기게 된 듯한데요. 정밀 유도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며 최근 이란으로부터 2,400여 개의 드론과 탄도 미사일들을 지원받고 있는 러시아가 이란이 불법 복제해 만들어낸 이란판 S-300 바바르 373까지 도입하는 수모를 겪고도 전쟁을 지속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